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 키워드 브리핑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LG생활건강,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데가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실제 기업의 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10% 이상 이익이 잘 나올 경우를 어닝 서프라이즈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10% 이하로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를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어닝이라고 하는 거는 벌어들이는 돈, 어닝이잖아요.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익인데요. 이런 용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말로는 깜짝 실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깜실인데, 깜짝 실적도 사실 조금 평상시에 우리가 쓰기에 좀 거북하잖아요. 놀랄만한 실적 이런 건데, 이렇게 어닝이나 어닝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쓰는 게 이 자본주의가 서구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제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하지만, 깜짝 실적보다는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은데, 어닝 시즌 이런 얘기는 저는 웬만하면 실적 시즌 이렇게 바꿔서 쓰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순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용어들이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식회사가 시작된 게 1600년이에요. 1600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형태가 발행이 됐고, 거기서 이제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그게 이제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의 자본주의가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동인도 회사가 생길 때 자본주의가 시작할 때는 1600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1602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한국은 그 당시 조선은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조 때인데 전쟁 지나고 나서 그냥 맨손으로 집 다시 짓고 성벽 보수하고 이러던 시절이니까요. 자본주의가 우리가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한 400년 정도 서구랑 격차가 있으니까 이런 격차가 있는 거고, 그에 비하면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따라 붙은 거죠. 어쨌든 옆길로 좀 샜는데,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는 깜짝 실적인데 그 기준은 시장의 예상치를 10% 뛰어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를테면 어느 A 기업이 이번에 분기이익이 1,000억 원이 났어요. 그러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30% 이익이 줄었다.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깜짝 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깜짝 실적이 아닙니다. 깜짝 실적이란 시장 예상치, 소위 또 여기도 영어를 써야 되네,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1,000억이 나와서 전년보다 30%가 증가하면 분명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기대치가 1,500억 원을 벌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500억 기대했는데 1,000억 나왔다.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있었느냐는 예상 실적, 컨센서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상 실적은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우리가 보통 포털에 네이버 증권 이런 데 가면 요약표가 나오잖아요. 예상 매출, 또 예상 이익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다 확인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 HTS상에 자세하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 예측치라는 건 누가 예측하느냐? 주요 증권사에서 예측한 거예요. 이번에 1분기 이익은 삼성전자는 6조 원 거래량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전 종목을 다 커버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만 나와 있다는 단점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 표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예측하는 예측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실제 발표치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어닝 쇼크인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 확실히 아셨죠?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의 기준은 예, 말만 남들이 뭐 쇼크다, 서프라이즈 얘기하지 말고 예측 시에 10%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나왔느냐, 덜 나왔느냐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예, 오를까요? 어닝 쇼크가 되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렇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나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10% 이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르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시장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 이익이 좋을 걸로 알고 있어서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때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소문에 사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죠. 시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그것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오히려 오르는 경우는 네, 그 역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좋을 수 있다는 거를 시장은 기대를 한다고 하면 주가는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얼마나 나왔느냐의 그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를 잘 구별하고 주가의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